자, 정부가 치솟은 집값과 더불어서 크게 오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른바 복비를 개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커서 다소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죠. 자, 그리고 LH 사태로 촉발한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주말 농장 그리고 체험 농장 같은 이 농지 취득 체험 농장 등에서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의 경우에 즉시 강제 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어떤 효과가 있을지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른바 복비가 복비를 부담 갖는 그 세입자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복비 좀 낮춘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복비라는 게 원래 돈을 줘서 복을 받고 또 예. 돈을 받아서 복을 받는다. 예. 그래서 우리 흔히 복덕방이라는 얘기가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죠. 복과 덕을 주고받는 예. 그래서 집을 거래할 때는 경제적인 어떤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도 복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오랜 이 미풍양속으로 이제 가져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네. 종전의 이제 중개 수수료를 적용할 때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를 하나 했을 때 이게 현재 현행지금 최고 수수료율이 0.9%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제 부동산 수수료로 내야 된다. 네. 이게 너무 높다 해서 권익위에 국민들의 많은 원성 제보가 쌓였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주도해서 지금 저렇게 그 제도 개편안을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요.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현행입니다. 현행이 이제 0.9%까지 받는 것이고 거기에 가운데 있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뭐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는 아니니까 국민들의 소원을 수리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이제 세 가지 안을 또 만들었어요. 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소비자 위주, 3안은 공인중개사 위주, 이제 가운데가 중립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오른쪽에 내가 가장 유력하다. 현재 토론을 붙이고 이달 말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오른쪽에 그 안대로 국토부의 유력안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아, 가장 오른쪽 게 예. 고액 그 매매할 때에 대해서 좀 낮춰졌군요. 예, 가장 핵심적인 게요. 예. 지금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예. 9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0.9%의 아주 고율의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9억이 넘더라도 9억에서 15억까지 또 하나의 레인지를 둬서 예. 거기서는 좀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고 그리고 15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0.7 정도, 현재 네. 0.9보다는 좀 적게 한다. 예. 그 밖에도 이제 중간 허리 부분에서는 약간 0.1%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네. 아주 소액의 거래는 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요. 예. 지금 9억 원짜리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건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이 중개 수수료가 현재 약 8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것이 400만 원대 초반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죠.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반값 중개 수수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9에서 0.5%로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요율도 달라지고 구간에 따라서 퍼센트도 달라지는데요. 네. 자, 그 밑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0.8%로 낮추면서 이 역시 구간에 따라서 대폭 낮춰집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약 790만 원에서 19억짜리를 예.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390만 원대로 약 2.5배 정도 정부 안 들어준다면 예. 이제 공인 중개사의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반값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매매가를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정했냐라고 했을 때 9억 원부터 이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9억 원을 예를 보통 많이 드나 봐요. 이제 흔히 예. 우리가 이제 고가주택 기준을 네. 9억이라고 그러는데 양도세를 매길 때 예. 우리나라 이제 그 소득세법에 9억 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이상은
사실 정부가 그동안에는 이 고가주택은 특별히 가격을 정부가 조절을 해서 예. 그 고객들을 보호할 필요가 별로 없다. 각자 알아서 하라. 예.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놨는데 예. 지금 9억 원 아파트, 서울에 지금 평균 아파트 중위가 평균이 11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9억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9억 이상에서도 차등화도 하고 또 수수료율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이 안을 수용을 할지 네. 현재 지금 벌써 뭐 집단 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당장의 수수료율이 떨어지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죠. 특히 그동안에 공인중개사들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네. 거기에 현재 지금 예상되는 중개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임대를 해놨는데 정부가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뜨리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죽으란 말인가? 이래서 상당히 좀 반대 여론이 적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오른 것은 정부가 정책 실패로 했는데 그것을 왜 공인중개사한테만 미루느냐?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상당히 화가 나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기 보시면 박사님하고 저하고 옆머리 이렇게 많이 잘랐네요. 예, 여름에 시원한 게 좋습니다. 예. 두둑 중개 수수료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예. 예, 보기 좋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공인중개사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요. 부동산 중개업계와 또 그 중개 플랫폼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막 싸우는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지금 전쟁이 심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동안에는 거래를 독점적으로 해왔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인터넷이 생기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매물 정보 또 매수 정보 이런 것을 플랫폼에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예. 물론 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 많이 지금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공인중개사를 이제 인터넷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싼 값으로 고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기존에 그 이른바 우리가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실, 복덕방이라는 데서 가서 하는 것보다도 컴퓨터로 하는 게 좀 더 싸거든요. 예. 마치 법률 서비스에 로톡, 비슷하죠. 변호사들 사무실에서 하는 것과 플랫폼을 하는 것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서로 불법이다 하고 싸우는 것 똑같이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사들이 지금 플랫폼 중개사들을 중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형사,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게 보니까요. 농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 LH 사태라는 것이 예. 사실 토지주택공사인데 벌써 좀 잊어버린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될 땅의 정보를 먼저 알아서 그 지역의 땅을 사 들어가는 건데요. 예. 대부분 신흥 개발 지역은 농지거든요. 예. 농지가 제일 싸기 때문에 뭐 주택가에다가 신흥 그 개발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H 직원들이 농지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형질 변경이 되거나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오면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씩의 이차를 남긴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미리 정보도 얻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정보가 없더라도 예. 가만히 보면 여기다가 개발을 하겠구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돈만 있으면 여기저기 농지를 사둘 수가 있죠. 네. 현재 우리나라는 농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 유전의 법칙이라 해서 예. 농민만이 농토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주말 능농이라든지 뭐 일시적으로 보유한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을 악용을 해서 네. 농지를 사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농지 취득을 우선 그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원초적으로 뭐 영농 체험이라든지 주말 농장 살 수 없다. 이렇게 그 못을 박았고요. 바로 예. 시행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만약에 내가 영농 계획서를 내고
여기다가 쌀을 심겠다. 벼를 심는 거죠. 쌀은 심을 수가 없죠. 그죠? 벼를 그렇죠. 심겠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같이 하셔가지고. 예, 안 지키면 그것을 바로 이제 그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농지를 팔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1년 정도 여유를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령받고 또 그때서 해도 투기를 해도 되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바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즉각 농지를 처분하는 명령제. 예. 그밖에 뭐 관련 농지 이행 계획서를 잘못 썼다든지 농취증이라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을 때 예. 벌금, 형량 이런 것을 대폭 높였습니다. 형량 그렇게 처벌을 강화하면 예. 지금 이런 그 상황이 좀 잘 정리가 될까요? 뭐 처벌만으로 모든 게 해결은 되지가 않겠죠. 예. 이제 그러나 특히 그 농지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농취증을 얻었을 경우에 그 동안에는 벌금이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토지로 인해서 얻는 가격만큼을 전부 벌금으로 몰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서로 부정이 적발이 되더라도 벌금 내면 그래도 남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런 데서 좀 도움이 되고 이와 동시에 네. 정부의 개발 그 공영 개발 방식도 좀 선진화해야 됐고 예. LH 같은 곳에 기업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번엔 암호화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9월 달에 심사를 받아서 제대로 된 거래소를 걸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 대목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체크해봐야 될 내막인데요. 예. 자, 9월 24일부터 우리 특검법에 따라서 암호화폐도 은행에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것이 금융감독원으로 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네. 바로 폐쇄됩니다. 예. 그런데 이 대목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코인 거래소들이 준비를 하고 있나 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지만 조사를 해본 전 기관이 전부 탈락 대상이라는 거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탈락. 예, 현재 지금 4대 암호화폐 그리고 제일 큰 데가 이를테면 뭐 업비트라든지 뭐 몇 군데 있어요. 예. 그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곳조차도 기준을 전혀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암호화폐에 누군가가 거래를 했을 때 그것이 일정 금액 이상 사고 팔았을 때 그 정보가 금융정보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놓고 있느냐 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예. 9월 24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나도 없어지는 9월 24일 다음 달이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보통은 이 거래소에다가 예. 원래세 지갑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폐쇄되면 예. 암호화폐 거래하던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겠죠. 이거 될까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현재 지금 이 고시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왔고 예. 이 법은 6개월 전에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공고를 해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지만 있다면 뭐 몇몇 거래소들은 통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통과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몇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에 아주 뭐 어떻게 이제 그 금융 당국에서 볼 때는 혁신이 오는 것이고 또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굉장히 제한되는. 아니 그러면요. 그 통과를 못하면 예, 그 거래소가 없어지는 거라면서요? 폐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머지 포인트처럼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며칠 여유를 두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머지는 예.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그 머지죠. 예. 그 머지는 돈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암호화폐는 자기 계좌를 지갑에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폐쇄된다고 하면 그 순간에 빼내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면서 가서 예. 돈을 달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장에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근데 보니까요. 그래서 그 다 해당되는 자격 요건이 다 안 되니까 정부가 거래소 좀 배려 차원인가요? 이게 해당 기준을 좀 낮춰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예, 그게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원칙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기준에 쫓아오는 거래소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원칙대로 하면 전부 다 없앨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일단 이번 9월 24일은 몇 개 좀 보완책을 두자. 네. 이런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거나 암호화폐로 우리나라 돈을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끼리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고 네네. 이더리움을 팔아서 뭐 리플을 산다든지 예. 이런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 원화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암호화폐를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예. 이 부정 거래라든지 또는 밀수 자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거래 내역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래 내역을 은행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예.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9월 달에 그게 결정된다고 하니까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그 시기까지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